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그 내용 중인데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요.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통화량이 줄지 않으면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지난주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 세미나에서 말씀드렸고, 한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수급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돈 가치, 통화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반드시 우상향한다라고 무지하게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죠. 그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보니까 날짜는 4월 8일 날 오늘 아침 6시 20분 기사고요.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께서 작성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광의 통화량, 통화량이라 보면 되겠죠.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예요. 둘 다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일부 단기적으로는 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2, 3년 동안 가격이 다소 주춤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016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런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예측이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2015년도 5월 달에 이분이 독립문 근처의 S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매매 가격 3억 8천에 전세 보증금 3억 3천이에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렁 샀죠. 5천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굉장히 높네. 이거 부동산 매매 가격이 떨어질까? 그거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3억 8천짜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 7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약 80%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80% 우와 엄청 많이 올랐다. 1억 투자한 사람들은 8천만 원 벌었겠네? 그게 아니에요. 1억 투자하면 8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투자했으면 그럼 4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80% 상승하면 그게 아니죠. 보세요. 3억 8천만 원이었죠. 지금 3억 8천만 원짜리가 전세가 얼마였어요? 3억 3천이다.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5천만 원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5천만 원 갖고 투자했고 얼마 됐어요? 7억 원 됐죠. 3억 8천짜리가 7억 원 되면 얼마 올랐어요? 3억 2천 올랐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3억 2천 벌었어요. 640%번 겁니다. 세전 수익률이긴 하지만 640% 벌었다고요. 여러분들 640% 100분의 1이 6.4%죠? 여러분들 6.4% 수익률 오피스텔 같은 거게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갈걸요? 수익률 높다고? 그죠? 근데 얘는 640%를 번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이런 수익률들이. 근데 여러분들 모르죠. 안 해보신 분들은.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거는 뭐 좀 높이 올랐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4, 50% 이상 올랐다. 그죠? 평균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50% 올랐구나. 와, 1억 갖고 있는 사람 5천만 원 벌었겠네. 그게 아니라 실제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대부분 50%가 아니라 거의 500%입니다. 500%. 예. 500%. 한 7천, 8천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보통 5, 6억씩 올랐으니까. 예,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부동산 부양책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다? 유동성이다.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유동성이 훨씬 크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진짜 아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수년째 얘기를 해도 이제서야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가 자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봤더니 시중 통화량은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은 4배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데 최근 제가 자료 본 거는 78%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산이 1억이 있으면은 그 중에 부동산이 7,800만 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현금, 금융자산 등등이 22%밖에 안 되고. 그러니 이 현금 통화량이 4배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 78%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냐고요.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부동산의 장기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1.7에서 100%니까 약 3.2배 정도가 뛰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주 당연한,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토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죠? 거기다가 주거 교육 환경까지 갖춘 아주 좋은 지역은 공급 증가는 더더욱 제한적이다. 그러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직도 이거 믿기지가 않으세요? 자, 결국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보다는 최근 2, 3점 급증한 지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고요. 100% 확실합니다.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서는. 예.
특히 아파트 공급은 통화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늘어난 통화량 같은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별로 단기적 그리고 지역별로 수요가 꾸준하게 줄어든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서울의 부동산만 놓고 보게 되면 공급 부족의 수요 과잉의 통화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완만한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장기 상승밖에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그럼 모든 물가가 인플레이션 되는 거 인정하면서 부동산 인플레이션 되는 건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가치는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통화량 증가로 해서 화폐 가치, 돈 가치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가격 장기밖에 오를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끝마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다가 또 정리해 놓으신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장기적으로 우상향 되는 거, 부동산은 우상향 된다라는 것을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겁을 안 먹고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왜? 통화량이 계속 발행되니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